자, 이번 시간에는 6일차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 작성,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지금까지 5일 동안에 걸쳐서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까지를 공부를 했죠. 자, 저랑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재무제표다라고 부르는 5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 저랑 이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공부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3가지가 추가됐죠? 자,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것처럼 땡땡땡의 뭐뭐뭐를 알려주는 보고서다라는 거죠. 뭘까요? 자, 손익계산서는 땡땡땡의 무엇무엇을 알려주는 보고서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재무상태표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1년 내내 전체 금액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건가요? 어느 날짜인가요? 그래서 얘는 자, 특정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 둘째 날에 공부했던 명지 패션 설립 사례를 보면 설립 당시 1월 1일자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봤고요. 또 마감 단계인 12월 말자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날짜, 통상적으로 이제 회계기간이 끝난 연말이니까 12월 말자가 되겠죠. 그 날짜의 3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부채. 자, 세 번째 뭡니까? 자본. 요 3가지 현황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인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자 손익계산서, 12월 30일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없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 기간 자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거죠. 저 일정 기간을 이제 다른 말로 특정 기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말하는 거겠죠. 요게 일반적인 재무제표인데 요거 말고도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3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본변동표. 여러분, 저랑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자본변동표란 거는 그러니까 자본이란 거는 이제 흔히 자산, 부채, 나머지 주주께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 안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뒤에 공부하겠지만 다른 항목들이 좀 더 있습니다. 뭐 자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본잉여금 이런 것 등 무엇의 자본이죠. 자본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금, 이익잉여금이 제일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초금액, 증가금액, 감소금액, 그래서 기말잔액을 따로 알려주는 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회계 입문이나 회계 원리 추출은 자세히 공부하지 않을 거지만 그 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현금흐름표예요. 자,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외상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 인식하고 원가 인식하거든요. 돈이 안 들어와도. 그래서 외상 판매만 하면 이익은 발생했지만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자, 실제 이 회사의 현금 흐름, 그래서 단기 중 현금이죠, 현금. 현금의 기초금액, 벌어들인 증가금액, 나간 감소금액. 그래서 기말 잔액을 알려주는 보고서를 따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일단 매출이라는 게 발생만 하면 돈이 안 들어와도 인식을 하니까 그 매출된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캐시, 현금이. 외상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손익계산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사에 돈이 들어왔나를 따로 알아보는 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렇게 4가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의 4가지 표인데요. 이거 외에 주석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석이란 단어는 한자인데요. 자세히 설명해서 알려준다, 해석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4가지의 표를 만드는데 각 그 내용이 되는 알맹이, 다른 말로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세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표 뒤에다 붙여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달아 넣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주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무제표에 보면 이 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는 여러 가지란 뜻이고 제표, 여러 가지 표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 같이 표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기본 재무제표에. 그런데 이렇게
그 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설명 내용도 되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주석까지도 재무제표에 넣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흔히들 네 가지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가 추가되는 겁니까? 중요한 설명 내용인 주석도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어느 회사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설명 내역인 거예요. 보시면 12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단기말, 정기말의 현재 단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차입처는 어디냐? 우리은행, 신한은행, 내역은 어떤 내역이냐? 일반 자금, 몇 % 이자율이냐?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재무상태표 중에 부채 중에 하나 항목인 단기 차입금의 구체적인 알맹이와 차입 내역들을 알려주는 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뒤쪽에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달아놔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주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것도 형식은 위에 같은 표들은 아니지만, 자, 기본 재무제표에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이제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는 했죠. 자, 이들 바탕으로 해서 저랑, 자, 그 추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주석과 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단어는 좀 아까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제 주기가 추가되는데요. 주석이라는 거는 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재무제표 개정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재무제표 뒤에 붙어 있어서 좀 전 단기 차입급처럼 그 내역을 알려주는 거죠. 얘도 재무제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기본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기는 뭐냐면은요. 유사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주당순이익인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주당순이익 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손익계산서고요. 원래 굉장히 길죠. 축약해 놓은 거고 매출이 보이죠? 매출원가 등등등등등 끝에 당기순이익 나오죠. 그래 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식수로 이 당기순이익을 나눠 가지고 회사의 주식수가 몇 주인데 이 이익을 나누니까 주당 얼마가 더 나오더라 라고 하는 기본 주당순이익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맨 밑에 한 줄 넣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재무제표에 자, 본문에 표시된 간단한 설명. 자, 재무제표 본문이죠? 간단한 설명이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기. 자,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개정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 따로 붙인다? 얘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죠. 주기는 기본 재무제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은 것은 했죠?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었죠? 자,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제조원가 명사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답은 이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장학치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또 이익이념처분계산은 재무제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재무제표의 종류 관련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전산회계 이급 문제이고요. 가나다 및 라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재무상태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고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다. 기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이죠. 재무상태표는 시점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이게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죠. 그래서 기간이 맞습니다. 기간.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입니까? 경영성과입니까? 재무상태표는 경영성과죠. 손익계산서는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도 가끔씩 나오고요. 자, 이상 재무제표에 대한 간단한 내용 공부를 한번 해봤죠? 이제 저랑 구체적으로 이 알맹이들에 해당하는 기본 재무제표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무상태표예요. 이미 공부했죠. 재무상태표는 어떤 특정 날짜의 재무의 상태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뭡니까? 자산이죠. 뭡니까? 부채죠. 뭡니까? 자본인데
기본적으로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회사 이름 적어줘야 되고요. 이게 1월 1일인지 12월 말인지 6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날짜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말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위가 일반적으로 원이잖아요, 원. 그래서 이렇게 단위 원을 표시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같이 워낙 회사가 크면은 이걸 원 단위로 표시하면 너무 이게 길어요. 그래서 1,000원이나 100만 원 단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계정 과목 적어주고요. 회사 이름, 자, 날짜, 그 다음에 금액 단위 적어주고요. 다시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뒤에 저랑 공부하겠지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이 바로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흘러서 움직여서 돈이 되는 것들은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흘러서 움직여서 돈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이라 부르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다시 당자와 재고로 나뉘어요. 여러분, 당자라는 단어는요, 돈과 관련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금 중에서도 장기성 예금이 있고 당장 쓸 수 있는 입출금 예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입출금 예금들은 돈 되는 것들은 유동자산의 당자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거예요. 한 만기가 뭐 2년 남아서 장기성인 것들은 비유동의 예금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는 내가 판매한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재고를 들고 있다. 상품 제품을 들고 있다. 1년 안에 팔 겁니까? 한 2년 있다 팔 겁니까? 당연히 재고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 재고는 유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돈과 관련해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것과 자, 팔아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유동자산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를 제외한 투자한 것들은 투자란 기본 개념은 1년 이후에 돈을 받으려고 장기성이니까 얘는 장기성, 다른 말로 비유동자산인 거고요. 또 하나, 유형자산. 공장 건물이나 차량 같은 것들이나 사무실의 비품들은 팔려고 갖고 있는 겁니까? 업무에 쓰려고 갖고 있는 겁니까? 업무에 쓰려고 가지고 있죠. 비품이나 차량이나 건물들을 한 6개월 쓰고 버립니까? 몇 년, 10년씩 씁니까? 오랫동안 쓰니까 1년 넘게 쓰니까 비유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무형자산인 거죠. 형태가 없어요. 저랑 저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계정 과목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거나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같은 거를 취득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기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유동이니까 기타 비유동 이렇게 불러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하는데 유동에는 당자랑 재고가 있다. 비유동에는 투자한 게 있고 유형이 있고 유형의 반대 무형이 있고 기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 부채도요. 유동 부채랑 비유동 부채로 나뉘어 가지고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와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비유동 부채가 있어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본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자본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투자의 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기 또 자본 잉여금이 보이시죠? 내가 투자할 때 액면 이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고 액면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주식을 제가 받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그러면 액면이 보통 5,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식을 5,000원 주고 주식한 지 5,000원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이 비싼 되게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이라면 내가 여기다가 돈을 10,000원을 주고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 액면 금액이에요. 투자한 금액 중에서. 그래서 액면보다 더 지급한 금액은 이 자본 거래에서 남아 도는 돈이라서 자본잉여금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본잉여금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회계 원리나 나중에 여러분 전산회계나 AT 시험 공부할 때 그때 본격적인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지니까 감만 잡으세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자본 조정이에요. 되게 여기서 어려운 이것도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뭐 자기주식이나 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나 몇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런 이 자본 조정도 전체 자본에서 살짝 조정하는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회계 원리 이상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란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본 중에 뭐 기타가 있나 보다라만 이해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익잉여금입니다. 저랑 공부한 적 있죠. 이거는 뭐의 합계입니까? 이거는 당기순이익의 합계죠.
매년씩 벌어들인 거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계 입문 단계에서는요, 여기 보이는 이 자본금하고 여기 보이는 이익잉여금만 신경 쓰시고요. 자본금은 뭐에 대한 금액이다? 투자한 금액의 액면의 모임이다. 여기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을 집계해서 모아놓은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자본의 항목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에 조정해 주는 거, 기타 포괄적인 거긴 선의 두 개가 또 있나 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요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예요. 자, 이제 봤으니까요.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다음에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크게 이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 기준은 1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1년 안에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자산 1년에 돈이 안 되죠. 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도 아니죠. 유형자산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좌랑 재고인데요. 가는 당좌자산이고요. 나는 재고자산이니까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다에는요. 투자자산이 들어가겠죠. 투자자산.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는 당좌자산, 나는 재고자산, 다는 원래는 투자자산, 라는 유형자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자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동과 비유동을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과연 이 당자나 재고는 유동일까? 1년 안에 돈이 되는 것인가? 과연 여기 있는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이나 기타 비유동은 1년 안에 돈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하시면 구별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자,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드느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유동, 비유동의 구분인데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준은 얼마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현금화가 되면 자 흐를 위해 움직일 돈이니까 금방금방 돈 된다. 비유동은 안 된다. 그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이에요. 자산은 제일 먼저 뭘 쓴다 그랬습니까? 당좌 자산이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고 자산이 있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좌는 돈과 관련된 입출금, 예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재고 자산은 창고에 쌓아놓고 팔아 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빨랑 현금화가 될까요? 얘는 팔아야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돈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당좌, 재고. 그 다음에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유형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이 빨랑 현금화가 되겠어요? 만기 1년, 2년짜리 예금이 빨랑 현금화가 되겠어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은요, 팔기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비유동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적게 되어 있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 부채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비유동 부채를 적게 되어 있는 이런 순서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유동성 배열이고요. 또 하나가 자 총액 표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이거 다 무시하고 자본 이 하나만 표시합니까? 자산 따로 부채 따로 자본 따로 표시합니까? 자, 상계 처분하지 않고요. 자산 따로 부채 따로 자본 따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거를 상계 표시가 안 된다. 총액 표시하라는 뜻인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정 과목의 통합인데요.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보이시잖아요. 원래는 재고 안에는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는데 그냥 이게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원래 비품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린터, 컴퓨터, 뭐 복사기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비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약간 성격이 다르더라도 중요치 않은 경우에는 묶어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성 원칙하고 앞에 공부했던 구조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이게 흔히 나오는 시험 문제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 공부한 내용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산은 유동, 비유동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자,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 비유동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다 1년 기준이죠.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아까 당자가 제일 먼저, 재고가 그 다음. 유동성이 높은 게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높은 게 먼저였으니까 유동성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부터 배열하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자 3번일 텐데 4번 확인해 볼게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선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저랑 공부한 거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만 공부를 했지만 그 이외에 잉여되는 자본의 조정에 기타 포괄이 있다고 했었죠.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전산에게 나왔던 이제 2013년도 2급 문제인데요. 추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유동성 비율 법칙에 따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당좌자산이죠. 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재고자산이죠. 가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유형이 빨라요? 무형이 빨라요? 무형은 더 안 팔리겠죠? 유형이 빠르겠죠. 그래서 답은 답은 다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재무상태표는 봤고요.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는요. 일단 회사 표시하고요. 기간을 표시해야죠.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겠죠. 여기다 이제 금액 표시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순서가 매출 원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 물건의 마진을 다른 말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랑 관리비를 빼야겠죠.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영업해서 번 돈이 나오겠죠. 영업이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랑 관계없는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들이 있어요. 얘를 더하고 빼고 나면 세금 차감전 순이익, 다른 말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이제 세금 내고 나면, 법인세를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중요한 단어, 매출총이익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영업이익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당기순이익. 이 네 가지의 순서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기본 구조는 공부했고요. 마찬가지로 작성의 원칙입니다. 먼저 총액 표시예요. 매출 따로 표시하고 원가 따로 표시해서 각각 표시를 수익과 비용을 따로따로 표시를 해야지. 자, 다 차감하고 남아있는 이익만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발생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현금으로 돈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적어야 되니까 외상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에요. 매출을 발생시켰으면 얘만 적으면 되는 겁니까? 매출의 원가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얘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랑 앞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회계 순환 과정에서 기말 결산 분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매달은 매출만 인식을 하다가 원가 인식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 되고 나면 재고자산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팔렸나 확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뭘 인식하는 겁니까? 매출 원가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기말 결산 분기의 원가 인식은 왜 하는 거다? 보시는 것처럼 뭐랑 대응하려고.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매출 원가가 뭡니까?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대응시켜야 딱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회계기간. 통상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이에요. 자, 사실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 알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관련 문제인 것 같죠? 당해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당기순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는 뭐냐? 자, 수익과 비용, 당기순손익을 알 수 있는 그런 표는 손익계산서죠? 답은 이 기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구분식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순서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두 개는 답이 아니고요. 총이익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에서 번 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업이익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세금 빼기 전에 이익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렀죠? 세금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4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전산회계나 FAT 시험이나 2급이나 1급이나 종종 출제가 되는 단골 손님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2급 2018년 문제인데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대한 질문이죠. 가장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 아니라 판매만 되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를 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만 표시합니까? 수익도 표시하고 비용도 표시해서 빼가지고 이익도 같이 표시합니까? 순액이 아니죠. 총액으로 표시를 하죠. 틀린 말이죠. 답은 2번일 거예요. 자, 3번 확인해 볼게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될 기간에 같이 인식한다.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불렀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한다. 발생주의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이어서 현금 흐름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현금 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는 어렵기 때문에 개념만 잡으세요. 현금 흐름표는 자, 회사 이름 적어주고요. 기간 적어주고요. 단위 금액 적어준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현금으로, 투자활동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재물활동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영업은 장사한 거고요. 투자는 물건을 갖고 있는 유형자산을 팔거나 뭐 예금을 헐거나 예금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내용들이죠. 재무활동은 돈을 빌려오거나 돈을 갚거나 투자를 받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사한 것뿐만 아니라 있는 거 사고 팔고 그리고 자, 더 빌려오거나 갚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이 회사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라고 해서 현금의 증가, 기초현금, 기별현금 보여주는 표가 무슨 표가 되는 겁니까? 현금흐름 표가 되는 거죠. 자,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엔 여러분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것들이 기초, 증가감소는 얼마고 기말잔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역시나 회사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들어가서 알려지는 표가 되는 겁니다. 현금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는 그냥 그림의 맛만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공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준은 다른 말로 그냥 원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회계가 보고할 대상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정 기업이라는 거죠. 저랑 여러분 2일차에 공부했었나요? 주식회사의 정의에서. 주식회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주주가 주인이죠. 그러나 운영을 주주가 합니까? 경영자가 합니까? 경영자가 하죠. 그리고 회사는 별도로 따로 있는 법인이잖아요. 법률상에 있는 사람이잖아. 법인. 따라서 이 특정 기업은 주주랑 독립된 별도의 실체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업 실체. 자, 그걸 인정하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기업 실체 가정이 있는 거고요. 계속 기업은요. 회사가 한 해만 장사하고 망할 거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원칙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기간별 보고 무작위로 보고합니까? 딱딱 끊어서 보고합니까? 통상 1년 이내 단위. 자, 일반적으로는 1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정해서 하죠. 3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자, 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FAT 2급 나왔던 2016년 문제 있죠. 기업이 설립되면 해산이나 청산 없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영주체라는 가정하에 모든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자, 해산이나 청산 없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영주체라는 가정하에서 자, 계속되는 거죠. 계속. 이건 그래서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FAT 2018에 나왔던 2급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 기간을 잘라서 보고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뜻이겠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을 다른 말로 공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역시 FAT 2급 문제인데요. 회계공준은 회계의 일원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데 회계공준이 아닌 것은 그랬죠? 딱 보니까 기업실체 이론이 있었죠? 계속기업 이론이 있었죠? 기간별 보고 이론이 있었죠?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거는 전혀 이제 공준이나 원칙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기본 재무제표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4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근데 주의할 거, 자, 이거를 설명해주는 자세한 내용 뒤에 붙어 있는 모도,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고 했었고요. 주의할 거는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얘는 일정 시점. 자, 다른 말로 특정 시점에 대해서 만드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 뭐가 있느냐? 자, 이 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해야 되고요. 몇 년이 기준이죠? 1년이고요. 유동성 비율을 하는데 가장 먼저 현금화가 되는 당좌 자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늦은 뭐로 가는 겁니까? 자, 기타 비유동으로 가는 거고요. 총액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걸 다 네팅 쳐가지고 남는 금액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총 발생 금액 다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자산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좌 다음에 재고 다음에 투자 다음에 유형 다음에 무형 다음에 기타 유형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이죠. 자, 기타 비유동. 그 다음에 부채. 자,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자본에는 5가지가 있었죠.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가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이죠.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첫 번째 총액 표시를 했었죠. 서로 네팅 치면 순액으로 하면 안 돼요. 발생주의였었죠. 돈 안 들어와도 매출 인식하죠. 매출만 인식합니까? 매출원가도 같이 비용도 인식합니까? 같이 인식했죠. 또 하나 1년 이내 작성을 하는데 통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작성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랑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고 나면 자,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빼고 나면 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기본 종류 5가지와 그 작성 원칙 그리고 회계 전체적인 원칙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계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회계입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